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전력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뭐 개편, 글쎄요, 이 내용과 주가의 상승하는 모습이 혹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적절한 상승인지 아니면 조금 글쎄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렵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와서 자 어떠한 그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매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과 같이 전기 요금 개편 이 내용이 저도 사실 이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좀 알고 싶은 게 이 전기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의 제도 이 개편 때문에 과연 이 한국전력의 어느 정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좀 사실 상당히 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왜 궁금하냐면 그동안에 없었던 이런 상승이 나온 모습.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이제 바꿔간다라는 것보다는 주가의 흐름, 과연 이 내용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이 기업적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 이거 대단한 거다 뭐 얘기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아 이건 뭐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에 대한 한국전력의 주가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한 모습이죠.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내용도 있어서 주가가 상승은 하지만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이러한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개편안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이런 내용 그쵸? 뭐 정부에서 뭐 이런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무거운 대형주 뭐 코스피 그러니까 중형주 중에서도 약간 저게 대형주 같은 무거운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목들이 왜 이런 위치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면 이 한국전력의 이러한 뭐 중요한 발표가 나왔지만 저는 이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 좀 묵직한 종목들이 상당히 어떻게 밑에서 치고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재료가 뭐 뒤늦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음, 자 주가가 이번에 많이 하락을 했고 이번만 하락한 한 것이 아니라 자 그동안에 계속 많이 빠졌죠. 여기에서 왜 빠졌고 왜 올랐는지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뺐던 대형주 그리고 좀 무거운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그리고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같은 모양 이번에 하락장을 통해서 같은 패턴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들어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대형주를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상당히 높이 올라간 대형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형주, 높이 올라간 대형주는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 못 간다라기보다도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쉬어갈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쉴 때는 어떻게
그동안에 못 간 종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주식시장에서는 이만큼의 자금이 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만큼의 자금이 생길 수는 없다라고 좀 봅니다. 물론 이번에 하락장에 있었을 때에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는 갑작스러운 어마어마한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서 못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을 못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이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제 개인적인 좀 차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수급이랑 같이 확인할게요. 지금 이 상승은 누가 했다? 자, 외인 쪽에서 기관에서 도와줬고요. 개인들은 매도를 했죠. 개인은 왜 매도를 했는지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 쪽과 그 다음에 외인, 자, 매도를 하긴 했지만 목요일장에서 기관이 많은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려도 다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좀 어느 정도 마음에 드셔야 되는데, 이 한국전력의 그동안의 주가 흐름과 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정권에 대한 뭐 얘기도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 한전이라는 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3개월, 2, 3개월 걸렸나요? 예, 그 정도 걸려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좀 많이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빨리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좀 대형주에 대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 그러면 그 수급에 있어서 어떻게 하락했었던, 그리고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사, 자, 정부던,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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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서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을 띄울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정부든 뭐든 상관없이 이러한 좋은 호재거리는 좋은 자리에서 나온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너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해도 안 가실 것이고 말도 안 된다.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이게 어떤 자리고 무슨 내용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 호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얼마까지 가고 이제부터 시작이고 지금 뭐라 그러죠? 네, 4만 원 이상 간다. 뭐 이런 내용이나 이럴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상승하면 거기에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여기에서 했는데, 자, 매도를 여기에서 왜 했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여기가 어떤 자리다? 1차 저항 자리예요. 여기 표시한 데가 여기가 1차 저항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익절,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 그러니까 익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시면,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자리죠. 여기가
2차적인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러면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다. 개인들이 왜 매도를 했을까라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외인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그만큼 기술적인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또는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맞는 뭐, 이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이죠. 본전. 그동안에 고생한 것,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본전에 그냥 매도하는 물량.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술적이에요. 그만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자리가 될 수 있구나.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여기에 매수한 기술적인 분석이고 여기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데 1년 동안에 고생한 게 좀 그렇다. 더 이상 고생하기 싫다. 매도 본전하고 떠나겠다. 이런 심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좋은 내용이 여기까지 끌어올려줬다. 그쵸? 여기까지 끌어올려줬는데 지금 보면 외인과 기관이 끌어올려줬는데 얘네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거를 딱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죠? 개인들한테 빠져나갈 기회를 일단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익절을 빨리 하고 매도를 하고 그냥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익절을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익절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왜?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 빠지면 빠지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30% 정도의 수익을 보고 1, 2%의 손실 보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빠지는 거 대응을 할 준비를 하면 다시 재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30%의 수익과 플러스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또 4만 원 이상 간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나올 때 그냥 이런 데서 매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면 제가 일봉에서도 말씀드렸고 주봉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지금 현재 여기는 분명히 저항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저항자리다. 그렇죠?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여기가 제가 1차 저항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자리를 갭으로 띄웠어요.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26,000원대예요.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6,000원대가 어디죠? 이 자리가 예전에 제가 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이 라인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칠한 거를.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돌파가 나와야지만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강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돌파가 일봉상에 보시면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가 얼마다? 자, 여기가 26,000원짜리예요. 일봉상에서 26,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지지가 되느냐, 밑으로 빼서 다시 저항이 생기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와 그 다음에 뉴스 뭐 기업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부터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4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자리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또 이 밑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서 더 좋은 자리 같은 4만 원, 5만 원 목표가가 4, 5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매수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50% 수익이냐 100% 수익이냐 이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기사와 이런 내용 가지고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또는 타점 매수에 대한 위치는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냥 분할 매수를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구간마다 잘라서 확인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게 색칠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가 저항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했었던 자리예요. 여기 저항 봤죠? 여기 지금 저항 봤죠? 여기도 저항 그쵸? 돌파하는데 여기도 저항 봤죠? 그 이후에 제가 색을 칠하진 않았지만 자 색을 칠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자 저항 자 한 번 돌파 두 번 돌파 세 번 돌파 저항 이 전과 같이 저항이 아니라 뭐죠? 돌파예요. 돌파 밀리고 돌파 밀리고 돌파 안착 상승 이거죠. 그냥 상승할 때 이런 모습처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중요한 위치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뜻을 갖고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죠.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나요? 매수하고 나서? 그렇지 않죠. 매수를 하고 나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과 상승할 땐 또 상승할 때도 이러한 앞에 저항을 돌파를 정확하게 잘 하는지 보시고 4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거래량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거래량을 보시면 자,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죠. 그쵸? 이게 조금 좋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만약에 상승을 시키는 그러한 거래량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상승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이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한다라고만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하다가 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괜히 이게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